어른보다 어른인 아이. 깊은 밤, 집안 한켠 어딘가에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다. 군입대를 일주일 남기고 있는 작은 아들 방이었다. 군대 가기 전 하고 싶은 걸 하겠다며 입대 2달 앞서 회사를 그만두고 아들은 멀게는 일본부터 제주, 여수, 전주, 가깝게는 가평 등 우리나라 명곳 도장 깨기 하듯 샅샅이 여행을 다녀왔다. 부모 마음이야 가족 여행으로 가주면 좋겠지 했지만 그건 역시 부모들만의 생각인가 보다. 요즘 시대상으로 각기의 생활권에 의해서인지 내 식구밖에 안 되면서도 아이들이 성장해 질풍노도 20대를 지내고 있노라니 불러들여도 한번 모이기조차 힘들었다. 그래도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작은 아이는 하루에 본인의 스케줄이나 거처를 알리는 전화를 기본 서너 통은 한다는 거다. 이나마도 근간에서 보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그게 어디냐며 감사하란다. 주변의 그 말에 폭풍 같은 잔소리를 꿀떡꿀떡 삼키며 지내다 보니 어느덧 일주일밖에 안 남았더랬다. 이제나 저제나 내 차례가 오겠지. 오늘은 그래도 부모님이랑 식사해요 하겠지. 엄마, 오늘은 나랑 같이 보내요 하겠지. 이렇게 하루하루 오히려 내가 눈치를 보며 목 베고 기다리는 강아지 마냥 집안을 드나는 모습만 멀거니 볼 수밖에 없었다. 2달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제 고작 일주일을 남기고도 나에게는 시간을 내주지 않음이 야속하기까지 하더랬다. 홍제동 이모 알지? 이모가 가기 전 밥 먹으러 오래. 언제 갈 수 있어? 형이 밥 사준대. 언제 시간 돼? 양 선생님이 언제 시간 되냐고 물으셔. 할머니가 밥 한번 먹자셔. 이렇게 물어도 매번 대답은 같았다. 그러게 언제 먹지? 가봐야 하는데 언제 가지? 이런 대답을 하며 미안해하는 표정만 지어 보였다. 도대체 뭐 하느라 부모랑 한 끼를 못 먹어? 어르신들이 먼저 다녀가시게끔 만들어. 하는 괘씸함까지도 들어 결국 도대체 넌 뭐하러 다니길래 어르신들하고의 약속 하나도 못 지켜? 이놈의 자스. 가며 얼굴을 못 보니 전화통에다 대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.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요란하게 강아지들 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? 요놈 봐라. 엄마보다 여자친구가? 동물병원 간호사라더니 거기는 가? 하는 생각을 하니 더 약이 오르기까지 해 참으랬던 친구들의 조언을 깬 걸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생각할 때였다. 아들이 말했다. 엄마, 미안해요. 유기견들 마지막 봉사 왔어요. 여자친구와 상관없이 하던 건데 당분간 못 오니까 오늘은 여기로 한 번 더 왔어요. 맞다. 내일은 교회 애들 한 번 더 보고 인사할 거고요. 등등 입녀는 족종 내가 어찌 대꾸를 할 수 없는 일들만 있었다. 실은 몰랐었다. 이 녀석이 봉사하는 것을. 더더군다나 아토피인 녀석이 유기견을 돌보고 있었다니.
이래서 그랬구나. 그때 그래서 그런 거구나. 하는 수많은 궁금증에 대한 답들이 채워져 갔다.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며 네 속을 제일 내가 잘 알지. 나는 못 속인다 이 녀석아. 하던 나의 자만심이 어느새 쥐구멍을 찾고 있었다. 그리고 입대 전 마지막 날은 동반 입대하는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인 친구와 미용실 한 곳을 대여받아 서로의 머리를 깎아주기로 했다 한다. 깎는 것도 그냥 깎으면 재미없다. 언제 일해보겠냐며 게임 캐릭터 헤어스타일을 해보기로 했단다. 그 사진을 보며 울지 말고 웃으라 한다. 일본 여행을 다니던 중 어느 교회를 들어갔더니 오르간 연주가 흘러나왔는데 그 연주를 듣자마자 펑펑 울었단다. 센과 치히로, 토토로 등 집으로 사단들이 만든 애니메이션 OST가 나와서 엄마가 좋아하는 건데 그것도 좋아하는 버전으로 나오니 엄마 생각이 너무 나서 그랬단다. 그런 아들을 철원으로 보내고 왔다. 큰 아이를 보낸 경험이 있어 안 울 줄 알았다. 아닌 게 아니라 울 틈도 없었다. 작은 애 아시는 분들이 연신 아, 엄마시구나. 처음 봬요. 하는 통에 눈물이 나올 새가 없었다. 이렇게 잘 넘어가는구나 했는데 결국 집에 거의 다 와서 빵 터지고 말았다. 집에 없는 날 허다했으면서도 오자마자 이럴까 싶었는데 집에 없었어도 늘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연락하던 아이의 핸드폰을 내가 들고 왔으니 가족방에 읽지 못하고 있는 1이라는 숫자가 있음이 끝내 터지게 하고 말았다. 이제 이런 날 많아지고 결국 부부만 남는 날들이 오겠구나 싶었지만 아주 먼 시간이라 생각했던 어리석음이 하염없이 눈물로 흘렀다. 회사를 그만두고 많지도 않은 퇴직금으로 수백하는 카메라를 사들고 왔더랬다. 그 안에 그 아이가 들어있었고 그 아이의 시각이 보였다. 핸드폰을 주며 비번을 풀었다 했다. 건네받은 폰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들어있어 나보다 더 그 아이를 사랑해주는 인간관계들을 보며 그 아이의 지난 시간을 혹은 앞으로의 시간을 엿볼 수 있었다. 어쩌면 서로의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. 어쩌면 늘 가까이 있어 몰랐던 커다란 존재감에 놀랄지 모르겠다. 어쩌면 작은 아이는 나보다 더 큰 어른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.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 내가 안 보일까 이리저리 쳐다보던 아이가 입영장 안에 늠름하게 옆 한번 쳐다보지 않고 서 있다. 오히려 내가 사람들 틈 사이로 아이가 안 보일까 이리저리 틈새를 삐집고 한 번이나 더 보려 하고 있다. 그런 나를 한 번씩 쳐다보더니 잘 다녀오겠다 경례하고 들어간다. 내가 그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보다 그 아이가 나를 염려하는 마음이 더 큰 걸 본다. 부모들은 가끔 자식에 대해 그런 말을 한다. 쟤는
내가 낳았는데도 도통 생각이란 걸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. 아이고, 속 터져. 라고. 깊은 밤, 그 아이 방에 불이 꺼지지 못함은 어쩌면 입대에 가 있는 동안의 자신의 걱정보다 그동안처럼 못 보게 되는 사람들을 위한 불빛이었던 것 같다. 입대하는 날, 가을도 아닌데 그렇게도 하늘이 시퍼렇게 파랬는지 모르겠다. 그 하늘 속에 아이가 보일 것 같아 비 오는 날임에도 파란 하늘을 굳이 찾아본다.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. 너의 모든 것은 내게